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뜬금 잡설 코너고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나는 왜 떨어진 것일까? 입니다. 이거 되게 좀 고민들 많이 하실 거예요. 실제로 저희 쪽에 문의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일단 떨어졌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평가나 그런 내용들을 봐도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조금 이제 조언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우리 제자들도 뭐 100% 붙지는 않거든요. 제가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그 친구의 사업을 좀 아이템을 돋보일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조언을 주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쓰는 건 본인 몫이기도 하고, 또 이제 평가위원들의 성향에 따라서 또 당락이 갈리기 때문에, 뭐 저라고 뭐 이렇게 뭐 합격의 뭐 어떤 지름길? 뭐 이런 거는 되진 않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도 실제로 평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왜 떨어졌는지 그런 사유서 같은 걸 요청을 해서 이제 주관기관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부로 아마 초기 창업 패키지 추경 이제 서류 평가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뭐 늦게 나온 팀은 내일 정도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어저께 서면 평가가 끝났고요. 뭐 제가 결과는 못 들었어요. 아직 못 들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학내의 창업 그 운영 조직, 창업 지원 조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제가 무슨 뭐 관장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들 이제 협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지나고 나면은 이제 결과가 어땠더라, 이번에 지원자가 어땠더라, 이런 정도 얘기는 듣거든요. 이번에 들은 거는 5명을 뽑는데 이제 140명 넘게 지원을 했다는 거, 한 30대 1 가까이 나왔다는 거고, 뭐 다른 주관기관도 거의 만만치 않게 30대 1 가까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넘어간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쟁률이 너무 셌었고, 이 정도 경쟁률이 나온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리기 참 애매하지만 운이 꽤 작용을 해요. 왜냐면은 그 수많은 사업 계획서 안에서 5개만을 골라야 된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들을 계속 보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제껴지는 거나 아니면은 좀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게 아마 보통 이런 경우에는 분과를 나눠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뭐 어떤 분과는 성향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은 약간 운이 작용하기는 하는데, 근데 제가 보통 뭐 초창패에는 올해 제가 공식적으로 빠진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올해부터는 초기 창업 패키지건 예비 창업 패키지건 선정 평가 자체는 들어간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이번 올 6개월 정도 반년 동안 하면서도 수많은 사업 계획서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기 때문에, 뭐 우리 학교 애들이 우리 학교에 지원해도 문제고, 뭐 다른 데 있는 분이 우리 학교에 지원을 하셔도 제가 거기 평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깨끗하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번에 부르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제가 그 창업 뭐 이 지원 사업은 아닌데 뭐 경진대나 이런 데서 실제로 심사위원장도 많이 맡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해관계가 엮이지 않은 데서 많이 맡는데, 통상적으로 그런 데 가보면은 일단 심사위원장으로 느끼는 거는 보통은 평가 과정에서 어떤 공정성에 문제가 있거나 형평성이 어긋나거나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당한 경우는 발표평가에서도 그 서류평가에서도 없습니다. 그건 없는 건 확실해요. 왜냐하면은 뭐 실제로 아는 기업이 나오는 경우도 거의 없을 뿐더러, 뭐 특별히 막 이렇게 점수를 딱 나왔다고 보면은 설사 뭐 어떤 심사위원이 뭐 아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통계치를 딱 엑셀표를 뽑아고 보면은 뭐 누구 하나가 이렇게 확 어디에 편중돼 가지고 점수를 주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뭐냐, 서로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시장성에 집중하게 된다 그러면 사업성 부분이 조금 떨어진다든가, 기술성 쪽에 집중을 하다 그러면은 뭐 사업성이 조금 뭐 떨어진다든가, 뭐 시장성이 좀 떨어진다든가, 뭐 이런 종류의 이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심사위원들의 관점의 차이는 좀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과정 자체에서 실제로 공정성이 결여되는 부분은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예상을 꽤 어긋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다른 심사위원들은 저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또 이유를 들어보면은 그 심사위원이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또 타당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이 발표 평가에서 유난히 이제 그 뭐냐,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을 잡고 막 뭔가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좀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는 그 부분이 준비가 안 됐고 또 약점이 됐기 때문에 까이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왜 떨어졌을까를 고민을 하시는데, 좀 저도 이게 가끔 가다 보면은 도대체 얘들은 왜 떨어졌는지 모를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적어도 이제 사업 계획서를 계속 쓰면서 고민을 많이 하셨다 그런다면은 여러분이 정말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고민을 정말 많이 했다 그러면은 전달력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고민한 내용들이 사업계획서에 잘 드러났을 것이고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이제 전달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달을 못하는 거는 표현력의 차이라고 좀 매도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평가서를 이제 받아보잖아요. 실제로 이제 뭐 심사위원 1, 2, 3, 4, 5 해가지고 평가에 뭐 어떤 항목이 보완이 필요하고 이런 거를 받아보시면은 아, 이게 내가 이 아이템이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부족한 건 맞아요. 부족한 건 맞고 그걸 보완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면 이제 상대적으로 붙은 다른 기업들은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졌냐 이걸 사실 의문을 좀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가끔씩 의문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정말 좋은 아이템이고 나름 괜찮은 아이템인데 아니 도대체 붙은 데가 어떤 데길래 이런 데가 떨어져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어떤 기업은 떨어지고 나서 도전 케이스 스타트업 가가지고 혁신 창원을 믿고 이쪽으로 쭉쭉 올라가서 본선 진출하는 그런 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의외로 편차가 조금 있기는 있다는 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이제 떨어졌다 그러면은 항상 생각이 여러분이 뭐 그 뭐냐 합격과 불합격 이렇게만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되게 미묘한 차이로 이렇게 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볼 땐 아이템은 다 거기서 거기고 사업 계획서도 요새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퀄리티가 안 되는 한 반 정도를 제끼고 나면 나머지는 거의 박빙으로 갈려요. 한 1, 2점 차이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노력 많이 했고 사업 계획서도 좋았는데 그냥 다른 사업 계획서랑 비교했을 때 정말 간발의 차이 한 1, 2점 차이로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어떤 분은 되게 좀 발표를 잘 못하고 좀 망쳤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또 그런 분들이 또 질문 땐 그렇게 막 공격을 당했지만 또 붙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상대평가 쪽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근데 만약에 이제 정말로 내가 왜 떨어졌고 어떤 게 보완이 필요한지를 궁금하신다 그러면은 저한테 보통 이제 사업계획서나 이런 거 보내주면서 그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제가 격려를 해드린 경우도 있어요. 아, 이거는 대표님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좀 간발의 차이로 떨어졌을 것 같다. 왜냐하면 내가 볼 때 뭐 제가 볼 때 무슨 특별한 결격 사유가 있다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지는 않았고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뭐 좀 시장성이 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좀 BM 부분이나 수익 창출 쪽이 조금 불분명하다거나 그런 부분은 있는데 사실 그게 결정적인 이유가 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어차피 안 맞아요. 예, 그거 어차피 안 맞고 만약에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선정된 다른 기업들이 얼마나 그걸 정확하게 예측을 했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합리적일 수는 있지만 그게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것보다는 아이템의 특성상 시장 검증이 우선되어야 되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붙기가 힘들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미래 가치를 보여주기는 좋은데 기술적 구현이 어렵다. 그러면 아무래도 역량 측면에서 많이 까이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상대적인 부분들은 있어요. 다만 이제 저랑 상담받는데 막 한 40분, 50분, 1시간 가까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 제자분들 가끔 가다 보면은 저한테 먼지나게 털리는 경우 있는데 그거는 준비가 덜 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그러면은 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거는 이제 간혹 가다가 겪는 일인데 제가 디테일하게 지도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떨어져 봐야 조금 신경을 쓰는 타입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본인 고집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내가 분명히 강조를 해서 상대방을 설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굳은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설득을 그럼 해야 되는데 이제 설득을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설득력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제 없는 설득력을 그걸 제가 만들어 드리면 그건 그 사람 사업이 아니고 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조금 더 유연한 사고방식을 갖도록 쉽게 얘기해서 좀 고집을 줄일 수 있도록 그냥 떨어지겠거니 하고 그렇게 그냥 놔둬서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뭐 제가 떨어뜨린 건 아니지만은. 또 오히려 그런 경우는 또 다음번에 더 잘 준비해서 가는 경우도 있어서 나은 경우도 있고요. 뭐 근데 또 그렇게 해서 내서 또 붙으시면 또 그건 또 그거대로 걱정이 되는 게 그때 안 떨어지고 붙은 사람들은 보통 끝날 때쯤에
시장에 제대로 진입을 못 해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조금 복불복인 경우가 있어서 뭐 꼭 여러분 잘못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만약에 여러분이 선정평가에서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심사위원들이 제시한 이유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어쨌든 타당한 이유인 건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 행간을 좀 읽을 필요가 있어요. 뭐 BM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수익 창출을 고민한다기보다는 실제로 이 사업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지가 명확히 보이질 않는다. 그냥 우리가 물건 하나 만들어 가지고 밖에 내놓고 이거 사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보완을 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정된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거 하세요. 뭐 제가 어떻게 했더니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어디에서 어떤 걸 강조했더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뭐 선정평가 이렇게 들어갈 때 뭐 그림을 이렇게 넣었더니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확실하게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선정된 게 이유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선정됐다고 해가지고 막 기뻐하시고 축하드리는 건 사실이지만은 또 본인이 그만큼 열심히 한 것도 사실이지만은 여러분이 선정된 이유는 전혀 다른 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려면은 선정된 분이 만약에 평가 사유서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해서 받아보시면은 좋은 얘기가 별로 안 쓰여져 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즉 뭐냐면은 보완할 점이 분명히 없는 건 아니고 보완할 점을 받았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팀보다는 낮기 때문에 점수를 조금 높게 받아서 선정되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상위 1%, 2% 여기 모든 게 완벽해서 선정평가에 하등의 이유가 없음 뭐 이런 종류의 굉장히 좋은 평가만 나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는 거. 그래서 지금쯤이면은 너무 낙심하지 말고 실망도 크겠지만은 그냥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해서 내가 다음번에는 어떤 형태의 어떤 성향의 심사위원을 만나도 내 아이템이 제대로 먹힐 수 있을지 어쨌든 보편적으로 좋은 사업계획서는 좋은 사업계획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자서 고민이 어렵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멘토를 찾아가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이런 상담 같은 걸 한번 받아보시면은 혹은 또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가 VC나 이런 투자자들을 한번 만나보면은 어차피 선정평가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이 창업 액셀러레이터나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한번 만나보면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꼭 멘토가 아니더라도 그런 인데 투자사와 컨택을 해서 그런 VC들 심사역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아 내가 상대방한테 이런 부분들을 정말 제대로 잘 어필을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마 깨닫게 될 거예요. 실제로 얼마 전에 상담하셨던 분도 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한 분은 뭔가 되게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많은 컨셉들을 하나에 녹여내가지고 실제로 본인이 뭘 하겠다라고 하는지 그게 안 살아가지고 사실 떨어져도 싼 그런 아이템들도 있었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제 기억으로는 이게 사실 되게 치명적인데 숫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수익을 얼마 정도 내는지 매출 예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보통 그렇게 생각하면 예상 매출 이렇게 표 하나 띡 집어넣고 끝내거든요. 근데 사실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은 이 사람이 매출액을 그냥 대충 숫자만 1, 2, 3, 4, 5, 6, 7, 8 써놓은 건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의 돈을 벌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를 고민해가지고 쓴 건지가 사실 대충 느낌이 와요. 그 쓴 걸 보면 티가 나요. 그런데 그걸 보시면은 어떤 분은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제가 아니 이거 5년 뒤에 얼마 정도 벌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건 생각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해는 되죠. 왜냐면은 내가 몇 년 뒤에 얼마 벌지 지금 모르죠. 벌어봐야 아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그걸 되게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치킨집 차리는 분도 하루에 몇 마리 팔아야 내가 한 달 동안 먹고 살 수 있을지를 계산을 하고 들어가요. 근데 그거보다 더 리스크가 큰 사업을 하시는데 1년에 매출이 얼마가 나와야 내가 먹고 살 수 있을지를 생각을 안 한다.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그거 숫자 계산기 두드리는 거 하루도 안 걸리는 한 반나절이면 되는 일인데 의외로 그런 거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돈 벌 궁리를 한번 해보시면은 실제로 내가 얼마를 벌어야 되고 얼마를 벌으려면은 몇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내가 이 시장에서 얼마를 먹어야 되고 그러면은 어디까지 내가 목표 시장을 확충해야 되고 고개를 확보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은 이제 설득력이 좀 생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보완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좀 얘기가 잡설인데 정말 잡설처럼 지나갔는데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떨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잘못은 아니다. 뭐 좀 뭐 운이 나빴다라기보다는 이제 여러분보다 더 잘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나는 정말 잘못이 없는데 이거는 심사위원이 개떡 같아서 떨어진 거다. 뭔가 문제가 있었다. 내부에 뭐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Q&A 창구에 한번 문의를 남겨보세요. 제가 보고도 이게 간발의 차이로 떨어졌구나라고 하면은 떨어진 거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아마 상당히 높은 확률로 여러분이 뭔가를 빠뜨리고 있는데 그 부분이 결여됐기 때문에 떨어졌을 겁니다. 그 뭐냐 실제로 한번 얘기해 보면 그런 경우 되게 많은데 뭐 지금은 좀 그런 것 같네요. 네, 우리 제자들은 항상 떨어지면은 이제 항상 이렇게 쫄래쫄래 그 결과물 들고 오는데 참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고 그 심사위원들이 틀린 말 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면은 이제 붙은 사람들이 선정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다 보완이 됐기 때문에 선정된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 이제 점수에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있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심사위원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이거는 아니에요. 예. 생각보다 사람들 보는 눈은 정확합니다. 사람들 보는 눈은 정확하고요. 좀 뭐 운에 좌우된다기보다는 그냥 조금 더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상태에서 좀 더 보완을 해서 정말 이런 애매한 심사위원들이 봐도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내용을 방송하려고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제자들이 너무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해서 아마 비슷한 생각을 이제 할 때쯤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올해의 마지막 지원 사업이 여기서 끝났는데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뭘 해야 되나 이런 걸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쓴 거고요. 여러분께서 지금부터 하셔야 될 일은 말 그대로 이제 평가 그 사유서를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평가만 보고는 도저히 내 사업계획서와 좀 동떨어진 얘기인 것 같다라고 한다면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행간이 있을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그런 분들은 문의 한번 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 많은 분들을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간 되는 것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뜬금 잡설 나는 왜 떨어진 것일까는 정말로 잡설스럽게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늦은 밤까지 이런 잡스러운 얘기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또 다음번에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모두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채널 M&L의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